네, 이번 시간은 소변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항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 끊어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변의 나이트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나이트라이트는요. 자, 우리말로는 아질산염이라고 하고요. 자, NO2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는요, 원래 내인성, 엔도지너스하게 형성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질산염이 아니라 질산염의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NO3 형태고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이제 소변에 세균이 있게 되면요. 이 세균에 의해서 이 NO3가 NO2 형태로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NO2가 소변에서 검출이 된다. 그쵸? 이제 우리가 보통 기준치 이상이라고 해서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는 그쵸? 소변에 세균이 있는 뭔가 이제 요로 감염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같이 볼 수 있냐면요. 자, 바로 이 소변에 백혈구가 그쵸? 뭔가 이제 많다라고 했을 때도 뭔가 이제 감염 사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백혈구 중에서 중성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얘가 만드는 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엘리라고 줄여서 말하는 류코사이트 에스터레이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그쵸 이상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 경우는요. 아무래도 그쵸 백혈구 증가랑 함께 이렇게 이제 류코사이트 에스터레이즈가 증가해 있고 또 이런 이제 나이트라이트 아질산염이 소변에서 파지티브가 나왔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증상적으로도요. 뭔가 이제 그쵸 요로 감염스러운 것 있죠. 열이 난다. 아니면 오한이 난다. 아니면 또 배뇨통이 있다. 또 소변을 보는데 아프다. 아니면 뭔가 이제 얼전시라고 해서 굉장히 그쵸 급박하게 소변을 보는 경우 이런 것들과 함께 그쵸 류코사이트 에스터레이즈가 파지티브에다가 백혈구도 뭔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소변의 나이트라이트 있죠. 이런 것들이 양성이 뜨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는 배양 검사 가야 되겠죠. 그쵸? 컬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두 번째는 자, 빌리루빈 계열입니다. 빌리루빈 계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소변의 빌리루빈 말고도요. 또 어떤 걸 측정을 하냐면요. 유로빌리노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유로빌리노겐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은 그쵸 소변 빌리루빈이랑 함께 뭔가 이제 간단하게 빌리루빈 대사를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햄이라고 하는 게 그쵸 unconjugated 그 빌리루빈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포합이 된다라고 하죠. 이건 이제 비포합 빌리루빈일 거고요. 자, 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컨주게이션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장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담도를 통해서 장으로 가겠죠. 자, 담도라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장으로 가게 되면요. 장에 있는 세균에서 자, 이 바로 그쵸? 이 포합된 빌리루빈을 뭐로 바꾸냐면요. 바로 유로빌리노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로빌리노겐은요. 대부분은 변의 형태로 한 80% 정도는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요. 다시 다 버리기는 아깝고요. 다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에서 다시 간으로 보내는 자, 간문맥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순환 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엔테로 헤파틱 서큘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일부는 우리가 또 신장으로 배설이 됩니다. 한 2% 정도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여기 신장으로 배설되는 게 소변의 형태로 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에서는 이 소변 빌리루빈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유로빌리노겐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 유로빌리노겐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없는 것도 이상한 거고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소변의 빌리루빈은 뭔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감별할 수가 있냐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빌리루빈이 혈중에 많아지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죠. 이런 식으로 유로빌리노겐도 같이 증가되면서 그죠. 같은 패턴을 그리겠죠.
그렇게 되면서 신장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는 거니까요. 보통 이래서 우리가 용혈성 질환에서는 그쵸? 이게 바로 적혈구가 터지는 햄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쫙 다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질환이나 용혈성 질환에서는 이렇게 소변의 빌리루빈도 그리고 유로빌리노겐도 같이 증가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담도 폐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따로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따로 움직이냐면요. 자, 우선은 자, 간에서 그쵸. 빌리루빈을 만들게 돼도 이게 장으로 가고 싶은데 그 길목인 담도가 폐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길이 막히게 되면요. 결국 장으로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원래 우리 그쵸.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 세균입니다. 정상 세균총이 있죠. 그래서 이게 유로빌리노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쵸. 빌리루빈이 많더라도요. 이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주가 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쵸. 신장으로 배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변의 빌리루빈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유로빌리노겐은 적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담도 폐쇄를 감별해 줄 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감별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